하이솜입니다. 월드컵 결승전 다들 보셨습니까?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압살해버린 경기였고 메시의 눈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이 경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아니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 이 경기를 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한 달 전부터 눈 빠지게 기다려온 역사적인 방탄소년단의 공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수십만 유럽 팬들의 심금을 울린 방탄소년단은 프랑스를 끝으로 유럽 투어를 마치고 전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 하프타임 쇼를 위해 즉시 미국으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고 완벽한 공연을 선보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을 텐데도 우리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들이 즐비했던 월드컵 하프타임 쇼 중에서도 가장 찬란히 빛났다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연은 방탄소년단 친구들의 개인적인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청년들 덕분에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피파가 방탄소년단을 통해 얻은 이득인데요. 피파는 정말 방탄소년단에게 큰 절을 올려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원래도 수억 명이 시청하는 월드컵 결승전이긴 하지만 이번 결승전은 더욱더 놀라운 트래픽을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방탄소년단의 결승전 공연 때문이었습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종합 뉴스 포털 테하 브라질은 월드컵 결승전에서 방탄소년단 팬들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해버렸다고 전했는데요. 기사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무대에 오르기도 전부터 방탄소년단은 이미 2026 피파 월드컵 결승전의 가장 큰 주인공이 되었다면서 결승전을 앞두고 한국의 그룹 방탄소년단은 소셜미디어에서 수천만 명의 팬들을 움직이며 공연과 관련된 여러 키워드를 X의 실시간 인기 트렌드로 올려놓았고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트렌드도 완전히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방탄소년단이 길을 열었다, 방탄소년단은 레전드다 라는 문구였다는 기사는 방탄소년단이 피파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하프타임 쇼에서 핵심 출연진으로 등장하여 월드컵 결승전 운영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적 순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 이처럼 결승전이 열리기도 전부터 이미 분위기를 끌어올려준 방탄소년단과 전 세계 수많은 아미들에게 피파는 특별한 감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하프타임 공연 동안 수많은 월드스타들이 등장하고 공연했지만 그중 최고는 바로 방탄소년단이었다는 평가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종합일간지 일 조르날레는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월드컵 결승전은 무엇보다도 축구 경기 그 자체였으나 이번에는 피파가 그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결정했고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중심이 된 경기였음에도 그들이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었다면서 이번 월드컵 마지막 날은 스포츠를 넘어 음악과 공연, 엔터테인먼트를 하나로 결합한 거대한 이벤트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매체는 그 이벤트에 대해 이런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는 미국 슈퍼볼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피파의 목표는 평소 축구를 보지 않는 사람들까지 결승전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팝 슈퍼스타들이 한 무대에 선 것이다. 피파는 의도적으로 전례 없는 국제적인 라인업을 구성하여 다양한 문화와 음악 시장 및 전 세대를 대표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BTS 등을 섭외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닌 BTS였다. 출연진 각자가 수백만 명의 팬들을 불러 모으겠지만 BTS만큼 큰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티스트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 한국 그룹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적 현상이 되었기에 그들의 출연만으로도 축구 팬들을 훨씬 넘어선 엄청난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번 공연에 참여하는 것은 음악 산업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은 틈새 시장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 BTS는 마돈나와 샤키라, 저스틴 비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 음악계의 엘리트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 세계 수많은 스타디움을 매진시킨 월드 투어를 통해 다른 그 어떤 아티스트도 따라올 수 없는 그들의 관객 동원 능력을 스스로 입증해냈다. 이제 BTS의 하프타임 쇼는 결승전 자체만큼이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빌보드 또한 방탄소년단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모든 아티스트들을 전부 제쳐두고 방탄소년단을 헤드라인으로 잡았는데요. 그리고 스페인어권 최고의 스포츠 매체인 아스 또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면서 그들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기사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맞대결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경기였지만 이번 결승전의 화제는 축구에만 머물지 않았다면서 전반전 이후 하프타임 공연이 펼쳐졌는데 이 무대에 오른 세계적 스타들 가운데 전 세계 팬들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름은 바로 방탄소년단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이번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월드 투어 유럽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던 벨기에, 바로 그 벨기에의 공영방송인 RTBF는 방탄소년단과 K-팝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대 위에 올랐다고 전하면서 올해의 가장 큰 컴백이었던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 앞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선보였는데 그 무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의 컴백을 상징하는 가장 의미 있는 장면으로 남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서부 지역의 대표적 일간지인 우에스트 프랑스 역시도 하프타임 공연에 참여한 월드스타들 중 방탄소년단이 최고였다고 평가했는데요. 기사는 마돈나의 무대는 실망스러웠고 심지어 샤키라는 립싱크를 했다면서 방탄소년단이야말로 제대로 된 무대를 선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각각의 무대에 별도로 평점을 매기며 이런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마돈나 평점 3점. 그녀는 본 무대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관객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저스틴 비버 평점 7점. 흠잡을 데 없는 목소리로 친밀한 공연 분위기를 자아낸 탄탄한 무대였다. 그리고 이 기사는 거의 월드컵의 지방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세계적 가수 샤키라에게도 마돈나 못지않은 실망감을 보였습니다. 샤키라 평점 5점. 립싱크가 지나치게 눈에 띈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평점을 전달하다 보니 마치 손흥민 선수 소식 전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기사는 우리 방탄소년단에게는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했습니다. 기사는 금요일과 토요일 프랑스에서 2차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방탄소년단은 마치 축구로 치면 사흘 동안의 3번째 경기를 치르는 것인데 그들이 과연 이 공연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방탄소년단은 이 힘든 일을 해냈다면서 이런 평가를 이어갑니다. 그들은 역동적이었고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카메라 앞에서도 여유로웠다. 그들의 세계적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로 제대로 된 무대를 선보였다. 이 공연을 통해 이날 밤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렸으며 가장 큰 환호 역시 그들의 것이었다. 뭐 당연한 것이죠. 라이브 공연으로 따지면 우리 방탄소년단이 저세상 수준, 어나더 레벨인 것은 이미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든지 평점을 매기는 것은 스포츠 매체들의 전문 분야죠. ESPN 역시도 하프타임 쇼에 평점을 매겼는데요. 음악계의 거물급 스타들이 무대에 올랐지만 이번 공연이 모두 다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ESPN은 스타들에게 개별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먼저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마돈나에게 평점 9점을 준 ESPN인데요. 마돈나가 브라질의 레전드들인 호나우두와 호나우지뉴와 함께 등장한 것이 그녀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탄소년단에게는 마돈나를 제외한 가장 높은 평점인 8점을 부여했는데요. 한국의 인기 팝그룹 방탄소년단이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로 활기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는 기사는 그들의 공연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ESPN은 정말 요상한 이유를 들며 방탄소년단의 무대에 대한 흠을 잡았는데요. 표면적으로 이번 무대에서 방탄소년단이 가장 훌륭한 공연을 펼쳤음에도 그들에게는 더 긴 공연 시간이 주어졌어야 했다면서 2점을 깎은 것이었습니다. 만점짜리 공연이었지만 공연 시간의 부족이 감점 요인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럼 ESPN은 지금 방탄소년단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프타임 쇼 기획자를 평가하는 것인지 정말 애매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감점 요인은 기획자의 몫이니까 방탄소년단은 10점 만점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 방탄소년단에게는 공연 시간만 짧았던 것이 아니라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았죠. 프랑스에서의 월드투어 공연을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바로 넘어와서 시차 적응을 할 겨를도 없이 무대에 선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한계 속에서도 그들은 다이너마이트의 가사를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 어울리도록 개사하여 그것을 완벽하게 외워서 자연스럽게 소화해내고 누가 봐도 마치 자신들의 콘서트인 것 마냥 완벽한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기에 그들에게 이런 찬사가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BBC는 짧은 공연 시간이라는 한계만 없었다면 방탄소년단이 월드컵 우승팀만큼이나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방탄소년단은 미국 대중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의 말 맞다나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사는 그 역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BTS가 다이너마이트 공연으로 피파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를 빛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보이그룹 BTS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추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승전에 메가믹스 공연에 참여한 BTS로부터는 그들의 넘치는 센스를 주목할 만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노래의 가사를 바꿔서 불렀다는 점이었다. 그들이 바꿔 부른 버전에는 Kick the Ball, A Game of Football 이라는 가사가 등장했으며 그 부분을 노래하며 공을 차는 액션까지 선보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방탄소년단이 현재도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완전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군복무를 모두 마치고 재결합하여 대규모 컴백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몇 주 뒤 그들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8월 1일과 2일 이 경기장에서 열리는 두 차례의 단독 콘서트는 이미 모두 매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방탄소년단의 결승전 공연을 두고 이것은 단순한 월드스타의 화려한 공연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인도의 대표적 미디어 아웃룩 리스폰은 피파와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경제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BTS의 피파 월드컵 결승전 출연은 축구와 스트리밍 그리고 팬덤이 결합해 새로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라이브 스포츠를 거대한 문화 이벤트로 전환시키는 신호이기도 했다. 이번 협업을 통해 피파는 BTS의 전 세계 팬덤과 축구의 팬 시장을 연결함으로써 젊고 다문화적이며 스트리밍 중심의 새로운 세대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었다. 이번 파트너십은 국경을 초월한 팬덤이 지닌 상업적 영향력을 세계 문화 전반으로 확장시켰으며 그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번 BTS의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은 비단 피파에게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BTS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다. K-팝을 좋아하는 BTS의 아미들이 모두 다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축구 팬들 중에도 BTS의 팬이 아닌 경우가 많았을 것이기에 이번 공연을 계기로 BTS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스포츠와 음악을 모두 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엄청나게 많지만 스포츠나 음악 중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처럼 방탄소년단이 스포츠 팬들과 직접적인 접점을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런 여파는 전 세계 스포츠 매체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며 방탄소년단은 계속하여 전 세계 스포츠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스포츠 비즈니스 및 축구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매체 칼초의 피난차 역시도 방탄소년단을 소개했는데요. 단순히 방탄소년단을 연예 뉴스 매체나 대중문화 매체가 아닌 스포츠 산업 매체와 축구 관련 미디어들이 다루면서 방탄소년단의 존재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기사는 바로 그 부분을 실제 기사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월드컵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하프타임 공연이 펼쳐지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에게 그것이 생중계되었는데 여기에 등장한 가수들 중에는 저스틴 비버, 샤키라, 마돈나와 같은 세계적 가수들도 있었던 반면 BTS처럼 K-팝이라는 장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록을 세워왔음에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가수도 있었다. 그들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BTS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이다. 그들은 불과 10년 만에 문화적 영향력 면에서는 비틀즈에 비견될 정도의 세계적 현상을 만들어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방탄소년단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이번 월드컵 하프타임 쇼에 출연한 스타들 중에 어렴풋이 이름만 들어봤지 잘 모르는 스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방탄소년단이 그런 존재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사 역시도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아직 잘 모르는 이들에게 왜 그들이 이런 상징적 무대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인지, 얼마나 그들이 대단한 존재들인지를 설파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스포츠 산업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탄소년단의 세계관 확장이라는 관점의 기사는 또 있었습니다. 1886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전문 매체 중 하나인 스포팅 뉴스 또한 BTS가 무슨 뜻인가 라면서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 등장하는 한국의 인기 그룹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특집 기사로 보도했는데요. 대중음악에는 별 관심 없는 축구와 스포츠의 매니아들에게 우리 방탄소년단의 이름의 의미부터 그들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업적들이 세세하게 특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팅 뉴스는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그들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고 그들의 이름 BTS는 총알도 막아내는 소년들이라는 뜻이다. 현재는 그 이름이 Beyond the Scene이라는 새로운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한국 시장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그런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처럼 이번 공연을 계기로 팝음악 팬들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우리 방탄소년단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알려지면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가 얻는 것도 아주 많죠. 그것은 바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스타이자 신작 영화 호프의 주인공인 정호연 배우가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서 트로피를 공개하고 앞서 월드컵 개막식에서는 K-팝 데몬헌터스의 이재가 오프닝 공연을 한 것에 이어 최고의 하프타임 쇼 스타로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선 것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 아니, 남의 나라 월드컵에서 이렇게 모든 무대의 주인공 자리를 독차지하는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우리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본 지구상 가장 큰 황금 시간대를 차지하여 방탄소년단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렸다고 평가한 곳은 스페인어권의 아시아 전문 매체 레포르테 아시아였는데요. 그들의 기준에서 이번 월드컵의 진짜 우승팀은 방탄소년단을 가진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방탄소년단 무대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월드컵 결승전에선 BTS로 인해 K-팝이 지구상 가장 큰 무대에 올랐다. BTS가 이 11분간의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인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BTS의 공연은 지정학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아이돌 그룹이 미국에서 열리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행사에서 마돈나와 함께 메인 무대에 선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온 문화 수출 전략의 결실이라 평가할 수 있다. BTS가 아시아의 작은 문화 현상으로 출발하여 그래미와 UN 그리고 이제는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월드컵의 결승전 무대에까지 도달한 것은 실로 놀라운 여정이었다. 이번 월드컵에는 대한민국의 대표팀도 참가했지만 그들은 결승전에 오르지는 못했는데 그 경기에 BTS가 등장한 것은 대한민국에게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것과 다름없었다. 비록 대표팀은 결승전에 올라오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대 문화 월드컵의 결승전에 오른 것이다. 게다가 이번 월드컵 하프타임 쇼뿐만 아니라 월드컵 개막식에서부터 K-팝은 다양한 형태로 월드컵 전체를 관통했으며 특히나 이번 공연이 어린이들의 교육과 스포츠 참여 기회를 위한 자선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유니세프와의 캠페인, UN 총회 연설 경험까지 가진 BTS의 등장은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월드컵 결승전에 이미 진출한 것이라는 이 매체의 평가, 정말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기사는 더 큰 의미가 담긴 놀라운 해석을 이어가는데요.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의도적으로 슈퍼볼의 공연 방식을 받아들였는데 바로 이런 미국식 엔터테인먼트 모델 속에서 가장 중심에 선 존재가 한국어로 노래하는 그룹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21세기의 문화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의 월드컵 하프타임 쇼 공연이
그들의 개인적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는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방탄소년단이 걷는 길은 그 자체로 우리 대중문화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또 하나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정말 고마울 따름이고 그런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